오늘은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50대, 60대의 효와 20대, 40대의 효의 차이점에 대해서 토의해 보겠습니다. 상담사 이상우입니다. 심리 상담사 혜빈입니다. 심리 상담사 이명찬입니다. 네, 효도란 정신적인 효와 물질적인 효로 나눕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정신적인 효도라고 하는 거는 그 부모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고 네,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행동을 부모님이 어긋나지 않게 네.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잘 살아주는 게 네. 예를 들어 정신적인 효라고 하면 예를 들어 물질적인 거는 이제 돈이겠지요. 돈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거 사드리고 네, 부모님이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런 거를 잘 사드리는 게 이제 물질적인 효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효 하면은 이제 우리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성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 네, 이 어떤 부모든지 가장 그 좋은 순간은 자기 자녀가 네.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네, 가장 속상할 때가 자녀가 아플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효를 실천한다는 것은 자기 건강을 네. 잃지 않는 거. 네, 이 건강이 우선이 될 때 그 가정도 행복하고 또 집안에 누가 환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불편을 겪듯이 네. 그러니까 자녀된 사람들이 다른 데 힘쓰기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일단 힘을 써줘야 부모님께서 편안하고 네. 행복하시다는 거죠. 부모님이 행복한 것이 효거든요. 네. 그러면은 스스로도 건강해서 행복하고 부모님은 그걸 보는 모습에서 행복을 느끼고 네. 그게 다 좋은 관계거든요. 근데 물질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네. 겁니다. 그죠. 네, 네. 이게 돈 버는데 우리 애를 써야 되잖아요. 네. 스트레스도 받고 무리해서 그 직업적인 어떤 그 질병들이 다 있듯이 네. 그 이제 건강을 해쳐야 물질이 생겨요. 네. 현대사회에 여기 건강 안 해치고 물질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효를 위해서 물질을 어르신들이 그 원하시는 게 그 많은 돈입니까? 아니면은 뭐 고급 차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넓은 공간 뭐 100평짜리 아파트를 원하시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저도 어머님을 이제 시골에서 모시고 있는데 네. 전원 생활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 과거의 추억이 있으니까 뭐 상추 하나라도 키워 잡수고 그 닭을 키우면서 계란을 갖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하시고 네. 또 동물에게 애정을 주시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밥을 안 챙겨 주셔도 그 닭밥은 꼭 챙겨 주세요. 네. 염소밥은 꼭 챙겨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라오신 환경들이 70대,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농촌에 대한 그 추억이 다 향수가 있거든요. 네. 예, 만약에 부모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는 50대다, 60대다 하면은 네. 소일거리를 드려야 돼요. 네. 아파트에 가다 놓고 저기 저 증손주 보게 하겠죠. 요새는 아주 네. 그냥 아주 애들 보느라고 네. 그 차만 오면은 그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네. 그 꽉 막힌 아파트에서 나오셔가지고 시간 맞춰갖고 헐레벌떡 나오셔갖고 네. 그 전부 우울증 환자들이세요. 네. 집안에 꼭 갇혀서 이 애 보는 거야. 왜냐하면은 저기 저 젊은 저기 이 20대에서 30대에서 40대 이 친구들은 맞벌이를 한대요. 네. 그 이제 몸만 가지고 댕기는 거야. 네. 스트레스 잔뜩 받아갖고 들어오면 둘이 각방 쓰고 네. 이제 그 이런 게 뭐가 잘못됐죠. 그죠. 네. 그 여기서 효가 어떻게 나와요? 네. 나올 수가 없어요. 효가 어디 있어요 이게? 네. 서로 죽이기 게임이야.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 네.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들은 다 운동 좋아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저 역시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네. 운동이 아니고 이제 노동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근데 하여튼 이제 땀을 흘리고 몸을 여러 방향으로 동작을 하는 네. 그런 것을 이제 가정에서도 자녀들하고 같이 네. 혹시 자녀들하고 운동해 보신 적 있어요? 성장한 이후에 아이들이
아니 몇 번 배드민턴을 쳐봤는데요. 네네. 아, 어휴, 요즘 참 애들은 대단하시다. 체력이 없나 봐요. 그죠? 아, 저보다도 더 두 네.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치고 나는 혼자 네. 치는데도 애들이 먼저 치더라고요. 어려서 희한한데? 얘들이 어려서 공부를 하는 거 좋았어요. 나가 노는 거 좋았었어요. 당연히 공부하는 게 좋았죠. 아유, 그래서 체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자업자득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이제 선진국의 아이들은 그 운동을 주특기로 하는 게 아주 그 단체 경기, 네.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그런 단체 경기를 통해서 사회성과 팀워크를 배우고 네. 화합을 할 줄 그 알고. 우리나라는 또 그 저 뭐 구조상 그 군대라는 데 가가지고 강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명령 복종 이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네. 내가 불합리하든 합리하건 명령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 관계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관계예요. 자율성이 없잖아요. 자율성이 네. 네. 자유를 박탈하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원에서 놀고 뛰놀고 그러면서 놀이 문화를 형성하고 그래서 네.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네. 네, 거기에는 그 해피한 그 에너지만 흘러요. 네. 예, 그래서 야 오늘 끝나고 공 차자, 오늘 끝나고 뭐 테니스를 치자, 오늘 네. 끝나고 무엇을 하자. 그러니까 운동이 실생활이 됐을 때, 그때 그것이 건강한 사회로 가고 그 속에서는 그게 효예요. 네. 뭐 자녀가 그렇게 즐거운 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부모는 흡족해요. 네. 부모는 또 자기 또래들하고 또 그런 게이트볼 요즘에 아주 어르신들 네, 많이 연세 하죠. 드신 분들 네. 게이트볼 많이. 그러니까 활동을 또래들하고 하는 거예요. 네. 세대 차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각자의 그 패턴에 맞게 네. 연령 패턴에 맞게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운동하면 효도는 자동이다. 네. 네. 근데 이제 효도라는 건 정신적인 효와 이 물질적인 효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은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질적인 효를 물질은- 하면 좋은데 몸이 이- 물질이에요. 몸이. 근데 물질적인 효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돈을 말씀하시는 거기서 엄마 뭐 돈이든 물건이든 물질적인 효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물질적인 효도 네. 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럼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주면은 그게 진정으로 효고 이제 부모님 울을 텐데 복종의 관계가 웃을 텐데. 아니라니까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복종의 관계, 무조건 수용의 관계가 아니고 그런 복종이 아니라 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 쓰러져가는 어르신들에게 엄마 말이 틀리다고 해서 엄마 말에 혈압 올리는 거는 그건 안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아요. 그래서 5060 시대의 효와 2040 시대의 효, 20대, 40대, 50대, 60대의 효는 완전히 다릅니다. 88년도에 20대, 40대의 효는 50대 50으로 하라고 대통령으로 나왔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 효의 관계를 좀 바꿨어요. 그래 어떤 50대와 60대, 20대와 40대의 효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50대나 60대에 이제 거의 우리 세대하고 그 웃세대거든요. 60대하고 저희가 50대니까 그 5, 60대의 그 이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무조건적으로 자식한테 네,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리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네, 뭘 바라기보다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시대였다면 지금 20대나 40대, 30대 이런 세대들은 20대 같은 경우는 그 뭐라 할까 부모한테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결혼을 시키게 돼도 집을 사줘야 되고 아니면 뭐 전세라도 든든한 거 얻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그거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가 이 결혼 생활해서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부모의 보조를 받지 않고 시작하게 되면 너무 결혼 생활도 힘들어요. 네. 근데 한 40대 정도나 이 정도 사람들은 한 50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50대 50 정도 내가 부모한테 또 한 50은 해야 되고 네. 나도 한 50 정도는 나도 부모한테 조금 보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20대는 거의 80% 100%를 부모한테 의존을 하려고 하는 게 네.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40대 정도는 어느 정도 부모한테 하죠. 50 정도는 하고
좀 50 정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 5, 60대는 진짜 그 자식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지금도 조금 뭐랄까 캥거루처럼 다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탁 모아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 30 이상 지나면 지 목은 지가 알아서 자기 앞길은 닦여가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자립적으로 살게 놔둬야 되는데 너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다 해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20대, 30대들이 뭐랄까 자라온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자립심이 없고 또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는 이것보다는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50대, 60대 이런 사람들하고 20대, 30대, 40대하고는 조금 그 네. 효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 30대 자녀를 30대 초반, 20대 후반 자녀를 둔 네.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다들 그 한 10여 년 전부터 나와서 하는 얘기가 호주에 유학을 보냈대요. 네. 미국의 무슨 대학에 유학을 보냈대요. 네. 또 어디 보냈대요. 외국에. 음. 근데 이제 그 공부하는 시간이 5년, 7년, 8년, 10년이라는 기간 가까이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거를 여기 대한민국에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송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부모들이. 단위가 억 단위예요. 네. 그게 지금 5, 60대 네. 부모들이에요. 그게 자기는 아껴요. 자기는 못 쓰는 커피값도 거지. 아끼고 기름값도 아끼고 아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녁에 국수를 삶아 먹었대나 그러고서 그 애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학비를 내면서 비싼 학비를 내면서 가르쳐요. 네. 아니 21세면 성인 아닌가요? 대한민국? 그렇죠. 글쎄, 성인이죠.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5, 60대들 정신 있는 거예요, 없는 아, 거예요? 이거 너무 진짜. 네. 답답해요. 자기들이 정신 안 차리고서 자기들이 받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사회 전반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팽배해져 가지고 모두에게 나눠질 거예요, 골고루. 네. 아주 집집마다 골고루 갈 겁니다. 네. 예. 정신 차리면 돼요. 네. 먼저 끊으세요. 네. 야, 탁 놔버리세요. 비행기표 네가 벌어가지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네. 예. 그렇게 강하게 키워야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 하지. 맞아요. 지금 계속 문제잖아요. 집안에 붙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맞아요. 그냥 엄마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 돌아가시면 유산이나 내 받을까. 끊어야 되지 이러면서. 우리 뭐 누가 만들었어요? 네. 내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가 장본이냐. 네. 그러고서 거기서 효를 갖다가 논으라고 대통령이 뭐라고 대통령 말 듣는 사람 나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네. 그날 체크 안 해서 모르는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 본인들이 네. 야 이거 아니다 했을 때 네.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네. 나는 그 바깥에서 살자 이거야. 네. 예, 인간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인간은 자연과 가까워야 되고 네. 식생활에 어떤 패턴을 잘하면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네. 몸은 운동을 하면 좋고 네. 예. 돈에 초점을 맞춰서 엄마한테는 얼마를 줘야 되고 애들한테는 얼마를 줘야 되고 딸아이 결혼 자금으로 얼마가 저축이 돼 있어야 되고 네. 집 할부금은 얼마고 왜 그거 계산에다가 지진 나잖아요. 네. 자기는 병들어. 네.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느냐? 효과 못 봐요. 근데 네. 그럼에도 누구도 고마워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모님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노후 준비를 하셔야지 왜 자식들한테 100%다 쏟아붓냐 그러니까 이거죠. 자기 여행비 네. 어디 이제 구경 안 간데 집사람 손잡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둘이 돈 버느라고 각방 써. 네. 들어오는 시간이 달라. 네. 아주 어떻게 참 저도 뭐 할 말은 뭐 없지만 일단 저는 그래도 저는 시골에서 살아요. 아, 좋으시겠네.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는 심어서 화학적 요소 안 가미하고 네. 예, 제가 그냥 생기는 대로 따먹습니다. 자급자족 하시구만. 예. 그러니까 생활비도 많이 저렴하니까 네. 돈 벌러 막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예. 예. 아, 그래서 예.
유기농만 드셔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유기농. 몸도 네. 좋으시고 그 농약이나 이런 거 제초제를 전혀 안 그 쓰고. 처음에는 많이 썼어요. 아.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거래요. 네. 농촌 어르신들이 그렇죠. 농사 지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벌러지 먹어서 못 못 키우죠. 먹는다. 네. 그게 웬 말입니까? 그거 먹은 양반들은 병이 나도 그 약친 거, 네. 제초제 뿌린 밭, 산성화가 돼가지고 네. 맨날 뭐를 넣어도 활성화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효라는 것도 그래요. 효라는 것도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네. 어떻게 양육하고 키웠느냐가 효 중요하지. 문화의 형성의 근본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는 20대, 30대, 40대의 모습은 네. 바로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수정을 어디서 해야 돼요? 지금 해야죠. 내가. 지금 해야죠. 네. 지금 더 지나기 전에 네. 독립적 개체로서 자녀를 인정하고 간섭하지 말고 네. 예, 그 사회적인 요즘에 교육 수준이 다 그 대졸 고졸은 다 이상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교육에 투자한 비용이 있잖아요. 네. 이제 벌어서 같이 네가 알아서 해라. 네. 그리고 뭐 결혼을 하고 뭐 나 축하한다. 네. 너 좋은 사람 만나라. 그래 알아서 둘이 살아봐라. 그렇죠. 네. 대학까지 어. 졸업시켜주시면 뭐 그걸로 다 끝이야. 기능을 이거는 외국에서는 아주 과거서부터 네. 그 미국이나 우리 유럽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사회가 잘 사는 이유는 네.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네. 효는 가서 봉양을 하고 갖다 뭘 바치는 게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행복해지는 게 효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잘한 거는 없는 사람이지만 네.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어머님께 자율권을 많이 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섭을 하기보다는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의견을 뭘 물어보시면 어머니 좋으실 대로 하세요. 네. 좀 그리고 일을 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이제 적당히 하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피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효도라는 게 극진히 모시고 업고 다니고 그게 효가 아니고 네. 이제 뭔가 사람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모님들한테는 그런 활동의 기회 네. 가둬놓지 말고 네. 그리고 대화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네. 어느 세대가 아니라 네. 자녀들하고도 대화는 많이 하되 네. 돈을 주지 마세요. 네. 돈 주는 거 자체가 베리는 거예요. 네. 예.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어디 가서 하루 일당 노가다를 해더라도 네가 벌어서 써봐라. 네. 핸드폰 뭐 이렇게 비용이다 뭐다 옷이다 네가 벌어서 해라. 나 돈 없다. 네. 그게 이제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획득하는 거고 네. 이제 주는 것이 계속 이제 증가되면은 이제 노후가 굉장히 네. 힘들고 이제 우울증 생기겠죠. 네. 네. 이제 쓰러져가는 이제 부모 앞에서는 이 자식들이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만 알겠습니다만 잘하면 그건 100% 효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쓰러질 때 이제 울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장인 장모님하고 시 부모님과의 어떤 효의 관계는 장인 장모님은 딸을 둔 부모는 꼴까마 타잖아요. 근데 아들을 둔 부모는 가마는 조선 우울증에 시달려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딸이 있으신가요? 뭐 저는 딸만 둘이거든요. 세상에. 근데 저희가 애를 출산할 때는 정말 아들 네. 낳고 싶어 하는 그 세대였어요. 그래서 네. 막 그 사전 검사도 해가지고 딸이면 네. 뭐 제왕절개를 하고 다시 임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어요. 근데 저도 진짜 둘째 딸을 낳고 울었어요, 사실은. 네. 아들 진짜 낳고 싶었거든요. 큰애 딸이니까 둘째는 아들 낳고 싶었는데 딱 둘째도 딸인 거예요. 네. 그냥 진짜 이 서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시대가 많이 변했는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딸 가진 사람이 좋다, 아들보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큰 아이는 결혼을 시켰고 지금 작은 아이는 이제 뭐 거의 결혼 전령기에 이제 접어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네. 아들을 가졌다 하면 지금 임 선생님이 쭉 얘기는 했지만 그게 이론적으로 맞지만 현 사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다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부모의 생각이 그래요.
뭐를 준비해 줘야 된다 아들은. 네. 저도 딸을 결혼시키지만 그 남자가 물론 인간성이나 건강이나 이게 첫 번째예요. 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거를 네. 엄마 입장에서는 보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내 딸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여유 있는 집안에 가서 조금 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많이 있어요. 이 장모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만 물론 아들 가진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어요? 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이 딸 가진 엄마가 생각한 것처럼 또 돈 많고 괜찮은 집안에 또 아들이 장가 가서 내 아들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완전 드라마네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좀 밑에인 사람, 네. 가정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뭐 학벌이야 이런 거야 좀 비슷하지만 금전적으로 조금 여자가 밑에 있어야 이게 밸런스가 맞지. 요즘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좀 득세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이 가정이 돌아가는 추세가 더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자가 돈도 많고 학벌 같은 것도 뭐 동등하고 이렇게 되면 네. 이 남자들이 좀 길을 못 피고 사는 것 같아요. 주위도 보면 네. 안 좋게 말해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부잣집에 내 아들이 장가를 가면 그 집안에 머슴살이를 한다. 네. 그렇죠. 네, 머슴살이를 한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시부모나 이런 사람들을 저 발톱 밑에 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네. 예. 다는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틀리지만 대부분의 있는 집에서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던 여자들은 그 가난한 집에 그런 모습이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네.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뭐 조금 무시한다고나 할까? 네.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딸을 가진 부모들이 이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내 주위 어떤 분인데 아들만 둘을 낳았는데 조금 남편이 조금 생활력이 무능해요. 네. 그러니까는 내 딸이 왜 그 집에 가서 종사를 해야 되냐. 네. 이 남편이 제대로 그러니까 사위죠. 이 사위가 제대로 가장 역할을 못 하니까 네. 내 딸이 그 집에 가서 왜 고생하고 살아야 되냐. 네. 어머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그 애들 다 데리고 와, 애 둘하고 자기 딸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네. 그 집에는 조금 부유해요. 건물세도 나오고 좀 장사해서 돈도 많이 모으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언감생시잖아요. 그 집 귀신이 되어라 하고 오더라도 다시 보냈잖아요. 네. 근데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너무 그 손자들이 예쁘대요. 네. 네, 그러면서 그리고 행복하대요. 자기도 집에 돌아오면 뭐 할아버지 막 하면서 애들이 안기고 하면 두 분만 살다가 걔네들이 와서 같이 딸이랑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네. 굳이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두지 않아요 요새는. 네. 그래서 장인 장모의 그 뭐랄까 세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요새는. 네. 그래가지고 딱 데려다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참 저 입장에서 그분은 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네. 그런데도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지금 살기가 굉장히 편한 사회잖아요. 남자들보다. 네. 사회에 나가도 일자리도 훨씬 남자들보다는 네. 구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그런 뭐나 이런 뭐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이 딸 가진 엄마들이 뭐 꽃가마를 타고 어디 비행기 안에서 죽는다 뭐 이런 말을 들어요. 왜 여행을 이 딸이 보내주고 저 딸이 보내주고 여행 다니다 비행기 안에서 죽는데요. 네. 근데 아들 가진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죽는다잖아요. 네. 왜 작은 집 큰 아들한테 가라 작은 아들한테 가라 이게 갔다 하다 길거리에서 네. 죽는다고 그런 말이 네. 있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우리 7, 80대 어르신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재산을 네. 절대 그 자녀들에게 양도하지 말 것. 맞아요. 살아 있을 때는 살아 계실 때는 이제 노인 요양 관계 이제 그 자료들과 여러 가지 보면은 네. 그 순간 이제 자기 인생이 네. 없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물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맞아요. 팽배해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재산권이 누구에 있느냐가 네. 기득권을 갖고 있느냐. 맞아요. 갑을 관계가 바로 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도 그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걸 좀 삼가할 필요가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은 오래된 전통이에요. 네. 근데 21세기에 이 최첨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노동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남아 선호가 아닌 거죠. 맞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금메달, 은메달, 네. 뭐 목메달. 동메달, 맹메달. 예. 목메달의 아들이 둘이래요. 네, 네. 그렇듯이 네. 이제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금메달이 딸이 둘. 딸이 둘. 아, 네. 금메달리스트. 여기는 딸, 아들입니다. 은메달. 네. 은메달.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우리 자녀에 대한 애정의 한계를 네. 조금 명확히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 전 세대까지는 장인 장모의 개입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도 저도 많이 쫓아다니고 음. 처갓집 일로 많이 바쁜 적이 많았는데 이제 그 뭐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제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겠죠. 네. 근데 또 이제 여성들은 또 시어머니, 시월들을 아주 또 기피하는 현상을 우리 세대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부모,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을 해서 만났는데 네. 그 부모의 역할에 중점이 많이 에너지가 거기 이제 편중이 되기보다는 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그 편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거기에서 어른들은 조금 소양을 가지고 개입을 좀 세대 간의 그 차이를 인정하고 개입을 좀 덜하는 쪽으로.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게 극진이 네. 저희 우리 이상원 선생님처럼 참 효자시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어머님이 살아오신 아픔과 이것을 우리가 같이 대화로서 네.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 어머님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예, 그러면서 뭐 이제 무엇을 돈으로 챙겨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뜻한 그 전화라든가 또 그 작은 선물 네.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챙겨드리는. 돈도 예. 많이 중요해요 요새는. 아니 많이 중요해요. 아니, 네. 돈도 드려야 돼. 아니 네. 그럼요. 돈은 그러니까 현찰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예, 현찰이 현찰이 제일 그러니까 좋죠. 애구 어른이고 현찰이 현찰이 제일 제일- 좋은 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건 사회적으로 그 현찰을 요긴하게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선물로 뭐 생일 네. 선물도 현찰로 하면은 안 되겠죠, 그건? 근데 이제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적인 효가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어려운 사람들은 네. 자녀가 잘 돼서 물질으로 도와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장인 장모의 효와 시부모의 효가 있는데 이 며느리들이 시부모님께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는 잘 모시려고 했는데 40, 50 넘어가면서 남편이 시댁에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근데 장인 장모님은 오고 가고 전화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보니까 네, 그 이제 이 며느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혜빈 선생님 착한 분이 네,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상처가 많은 거야. 네, 시어머니가 그 전 시어머니한테 그 상처를 많이 받아서 며느리한테 그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한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는 잘하려고 계속 10여 년간 노력하는데 이분은 이제 상처가 있는 정신적인 상태이니까 그 계속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받은 그러면 거. 그럼 불편하니까 자꾸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처의 대물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공부하고 알 수 있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이 대물림을 끊는 거 작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선대에서 발생됐던 우리 아픔들, 네. 6.25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악조건에서 보릿고개 넘기고 네. 이랬던 아픔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아빠는 어렸을 때 뭐 어떻게 했어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문명이 바뀌어 있기 네. 때문에 네. 아빠가 고생한 거는 그 시절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중간 역할을 우리가 잘 못했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거예요. 네, 우리가 할 역할이 제일 커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아래로는 잘 감싸서 이렇게 해서 그 자신들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네. 해주고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잘 보필해서 따뜻한 말과 주머니를 털어서 모시고 네. 그 과정만 하면은 네,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자들이
죄를 짓는 두 가지가 있대요. 네. 그냥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그래야 된다. 이거는 잘 구분이 안 가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젊어서 내가 결혼을 했어. 네. 근데 엄마가 이 남자를 진짜 내 남편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돈도 들이고 공도 들여서 잘 30년이라는 세월을 키워놨어.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지만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떤 다른 여자가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독차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며느리가 네. 막 예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나의 그 소중한 아들이 엄마를 최고로 알았는데 엄마는 뒷전이고 그 여자한테 이제 그 여자가 1순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는 그 남자의 엄마를 이 여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면 엄마하고 살지 왜 나하고 결혼했느냐? 그러네. 왜 엄마한테 그렇게 저기를 네, 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며느리 입장이죠. 네, 며느리가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여자들이 그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 남편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만났으면 예를 들어서 이 시댁을 갔다.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집에 가면 와이프랑 같이 가면 어떻게 자세요? 잠잘 때? 잠잘 때 예. 엄마랑 자세요? 아니면 와이프랑 자세요? 이리저리 뭐 눈치 많이 보죠. 뭐. 근데 결국에는 아내하고 자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내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평상시에 내가 남편하고 계속 잠을 자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가거나 1년에 두 번을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차라리 내가 혼자 잘 거니까 네. 당신은 오랜만에 당신은 엄마한테 왔으니까 당신이 오늘 저녁에는 어머님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어머님 말씀도 들어주고 오늘 밤은 당신이 엄마하고 같이 자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아니 여태 20년 30년 살았는데 왜 그렇게 못해요. 네. 하루 정도는 내려갔을 때 그냥 어머님 같이 주무시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 네. 그 와이프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네. 최고죠.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며느리가 사례가 굉장히 깊다. 네. 그 조그마한 그런 배려만 해도 굉장히 멋지다. 사랑받는, 네. 사랑받는 여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결혼 생활 30년, 40년 해가지고 내가 시어머니 입장이 됐어요. 네. 그럼 시어머니 입장이 됐는데 또 내가 정성들을 또 키우는 네. 아들의 여자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이순위로 물러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든 그 며느리를 미워하고 해서 질투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가 살아가면서 그 두 가지의 잘못을 한다는 거예요. 네. 왜 좋은 부부 사이와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고 네. 나쁜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거를 이 여자들이 살면서 두 번의 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네. 최고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딱 생각해 보면서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네. 근데 그런 것만 좀 이렇게 배려를 서로 해도 그렇죠. 예, 고부간에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그러면은 우리 상담 전화가 많이 끊기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도 내용이 네. 상담 전화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고부간의 갈등. 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거부한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또, 입장이 네. 틀려서 네. 그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입장 한번 내가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조만간에. 그리고 또 노하우. 어떤 그 여자가 음. 또 며느리가 돼서 또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되고 이러니까 네. 조금만 입장 바꿔서 그쪽으로 조금만 네. 배려하면 이게 남편과 사이도 좋고 고부간의 갈등도 그렇고 뭐 돈 많이 안 들어도 우리 이 방송을 듣는 혹시 네. 시어머니 며느리가 계시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그 아주 좋은 그걸 발표해 주신 것 네. 같아요. 네. 주변에서 그런 방송인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은 처음 듣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너무. 네. 혜빈 선생님께 전화를 저도 나가서 드려도 될까요? 상담 전화. 김 그래야 선생님 될 전화 것 한번 잘 같아요. 네, 받아드릴게요. 제가 상담 전화 드려야 되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현실적으로 저희 이제 어머님도 계시지만 10년 동안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어떤 이제 엄마하고의 관계 속에서 며느리와 시엄마의 관계에는 그 숙제들은 제가 정의를 내린 거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엄마의 몫이다. 며느리 관리는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효부모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서 잘해라. 그럼요. 저는 지금 부모 엄마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아. 좀 하나라도 네. 실수하지 않고 저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시면 예. 또 우리 그 여사님께서 싫어하시지 않는지. 그 세상의 성인들은 네. 네.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네.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전투에서 결과적으로는 잘 조율을 했죠. 또 전. 잘 조율을 했어요. 네. 조율을. 네. 그게 정말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럼요. 결론적으로 살아가면서 죽어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서 잘해라.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성인들은. 근데 다시 행착오를 일으키면서 가는데 이러한 부분들 해소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 이 선생님하고는 이제 다른 게 저는 이제 또 그 집사람하고 어머니가 편을 딱 짰어요, 스크럼을. 좋은 현상이네요. 저는 그냥 이쪽에서 터지고 이쪽에서 터져요. 네. 뒤돌아서면 웃죠. 네. 그렇죠. 뭐냐면은 이 내가 아들이면서 내 엄마를 챙기자 어쩌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자체가 거부감이에요. 네. 그냥 아유 그냥 편한 대로 해. 하고서 이제 이렇게 뒤돌아서서 이제 기본적 소양이 돼 있는 사람은 어른을 모시게 돼 있어요. 극진이. 네. 기본적 소양이 안 된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조금 지혜롭게 그 혜빈 선생님 아까 지혜 말씀 있듯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장인 장모한테 아들같이 머슴같이 가서 잘해. 그러면 예, 그러면은 부인이 알아서 또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뭐 모든 그 어떤 문제, 그러니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이제 집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네. 뭐 필요하신 걸 뭐 일용품이든 뭐가 됐든 그리고 그 남자는 그걸 볼 때 좀 네. 흡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집사람과 그 처갓집 식구들한테 조금 더 정성을 이렇게 드리면서 당신 참 어머니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네. 이제 여기 이제 주고받고가 코드가 이제 바뀌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이 앞에다가 딱 드려야지만 효도로 생각하는데 이 뒤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이클이 네. 이게 형성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다 부모는 영원히 살지를 않잖아요. 네.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살아 있을 때는 항상 부모한테 효도하기보다는 불효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후회하면서 울고 또 뭐 제사를 뭐 성대하게 치르고 막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좀 그럼요. 더 잘해야 되는 네. 게 그게 효도지. 그 네. 이후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우리가 효에 대해서 뭐 열심히 토요일을 다녀왔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다 우리 가르쳤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자녀들이 엄마가 정말 마지막 쓰러질 때 건강할 때가 아니라 쓰러질 때 엄마가 즐겁게 쓰러지는 게 하는 게 뭔가 며느리든 아들이든 이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면서 쓰러지게 만드는 게 우리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우리 심리25 상담사들에게 전화를 주면은 상담 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